민주당에서는 오늘 선거제 개편의 핵심이죠. 비례대표 선출 방식에 대해서 논의하는 의원총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를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선거제 개편 얘기는 이따가 신당 여쭤보면서 다시 좀 해보도록 하고요. 네. 일단 이제 대표님께서 이제 요즘에 주로 그 공격하시는 대상이 있는 것 같아서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좀 여쭙고자 하는데 아니 윤석열 정권을 내가 윤석열 비판하고 있는 거지. 예. 한동훈은 뭐 네. 한동훈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을 뭐 두 사람에 대해서 일단 다 비판을 하고 계신데 사실은 이제 좀 표현이 거칠었던 부분에 대해 좀 논란이 있으셨잖아요. 한 장관에게 약간 그런 표현을 쓰신 이유가 있습니까? 거친 게 아니라 아주 자제한 것입니다. 지금 검찰의 행태는 사실 이게 정상적인 검찰이 아니잖아요. 예. 한동훈 장관께서 뭐라고 제주도에 갔은가 그랬냐면 예.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정치 논리와 진영 논리에 흔들리지 않는다. 네. 검찰이라는 건 사실 법무부는 우리나라의 법 질서를 총괄하는 부서이고 대한민국을 법적으로 대표하는 부서가 법무장관이고 국민에게 사형 속의 사형 집행을 명령할 권한을 갖는 막강한 국무위원입니다. 네. 그 민정수석까지 겸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사실상 한동훈의 장관의 행태는 거의 국민의힘 대변인이나 법률위원장 같은 행태를 하고 있잖아요. 아마 역대 우리나라 법무부 장관 중에 이렇게 노골적으로 정파적으로 이 집권 여당의 대변인처럼 활동한 사람은 처음일 겁니다. 도저히 국무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네. 즉각 사표를 내고 정치를 해야 돼.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리를 자신 개인의 정치적 목적으로 사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장관에게 묻고 싶은데 자신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검사,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자랑스러운 조직이고 국가의 중요한 조직이라면 그걸로 끝까지 공직에 봉사하고 인생을 정리하세요. 왜 그렇게 자기가 비난하던 국회의원 되려고 그렇게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그 자기 모순 아닙니까? 계속 바람을 피우면서 출마할 것처럼 하고 사실상 사진 찍고 다니고 엑스포 유치한다고 어디 막 유럽까지 돌아다니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엑스포 29표 얻으려고. 한동훈 장관, 법무부 장관이 엑스포 유치에 무슨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오버 아닙니까 이게? 근데 사실 국민 세금을 써가지고 이렇게 수많은 장관들 대통령이 뭐 몇 개국을 돌아다니고 96개국 정상을 만났다 그래가지고 29표 얻었습니까? 이런 무능한 영업사원이 어디가 있어요? 이게 정말 엑스포 유치에 어떤 뭐 메인 역할을 하신 건 아닌데. 아니 그렇지만 자기가 몰타 안도라까지 갔다는데 그 몰타가 사우디를 지지했다는 거 아닙니까? 무슨 효과가 있었어요? 거의 뭐 관광으로 갔습니까? 다시 한동훈 장관 얘기로 좀 돌아가서 흥미로운 조사가 있어서 하나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보니까 그 대표님께서 한 장관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발언, 뭐 물병 발언, 뭐 이런 거 하시면서 한참 이제 그 발언이 주목받던 시기인데 보니까 기사량을 보면 송 전 대표 기사보다는 한 장관 기사가 좀 늘어나는 뭐 이런 효과가 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장관이 나를 띄운 건 민주당이다, 뭐 야권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아니 지금 이동관 방통위원장 체제와 박민 KBS 사장 체제에서 KBS 9시 뉴스가 땡전 뉴스로 바뀌었다 그럽니다. 전두환 정권 때 군사독재 시절처럼 모든 언론들이 땡하면 전두환 대통령 홍보 뉴스부터 하고 있잖아요. 지금 땡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 뭐 엑스포 유치가 마치 막판에 뒤집어질 것처럼 뒤늦게 했지만 추격돼서 결선 투표 가능 이렇게 수많은 홍보용 기사를 쏟아내고 있잖아요. 그 언론 지평을 보고 판단해야지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좀 맞지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뉴스까지는 아니긴 한데 요즘 분위기가요. 아니 저는 그렇게 가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은 요거 좀 여쭤볼게요. 일단은 대표님은 할 말을 했다. 한동훈 장관의 뭐 행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말을 했다라고 했는데 한 장관이 이렇게 좀 직격탄을 날렸거든요. 이제 대표님이 워낙 이제 86 운동권의 좀 대표 주자다 보니까 운동권 출신이 정치를 후지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도 했고 그리고 이 말은 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얘기도 했습니다. 2000년에 있었던 그 광주에서 있었던 사건, 뭐 NHK 거기 다니면서 재벌 뒷돈 받을 때 어떤 정권은 재벌과 강자에 대한 수사를 엄정하게 했다. 이제 본인은 뭔가 재벌과 강자를 향한 수사를 했던 사람이고 대표님은 그냥 운동권인데 정치를 후지게 만든 사람 이렇게 좀 비교를 해서 얘기를 한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대답을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장관으로서의 그 맞는 말이 아니죠. 이게 정치인이라면 모르지만 네. 장관이 이렇게 일일이 이런 것에 대거리를 하는 것 자체가 어긋날 뿐만 아니라 한동훈 장관의 말의 주 특기는 항상 자신에 대해서 뭔 질의를 하면 그 팩트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이야기를 해요. 물론 공격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네. 저도 그렇게 공격할 때가 있죠. 나에 대한 공격하면. 그러나 저에 대한 공격은 분명히 팩트로 제가 답변을 하거든요. 한동훈 장관은 그걸 피해가요. 예를 들어서 수원지검 1차장 이정섭 검사를 1차장 검사로 승진시켜 보냈는데 이분이 공정거래 조사부라는 거 아니에요? 재벌들 다루는. 네. 근데 그 하나그룹 부회장이 리조트에서 특허 대접을 받았잖아요. 그에 대해서 그 주관하는 법무부 장관이 무슨 조치를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리고 고검으로 일단 그리고 자기가 했으니까, 아니 그건 나중에 자기 처남 때 강미정 씨가 인터뷰를 하니까 뒤늦게서 이제 방어용 수사를 한 것이고 네. 초기 국감에 문제 제기할 때 이원석 총장이나 모두가 거기에 민주당 주장을 다 반박하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한동훈 검사가 그렇게 삼성을 수사했다 그러면서 네. 삼성과 관련된 지금 타워팰리스 사는 집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잖아요. 관련 변호사 집 논란, 그 부동산 투기 의혹에. 예. 그리고 왜 SK 최태원은 불기소 처분했습니까? 신동빈 롯데그룹은 구속시키면서 최태원 회장도 그때 K재단 미르재단에 거의 100억 정도의 돈을 냈어요. 예. 그런데 이 사람은 봐줬어요. 자기가 재벌을 그렇게 철저하게 했다고요? 조성룡길은 아시다시피 7년 동안 노동 현장에서 땀을 흘려서 일해왔어요. 네. 저도 변호사로 3년 동안 인권 변호사 활동을 해왔고 부도위기에 인천을 구했고 예. 지금 한동훈 장관 딸이 다녔던 그 체릭 스쿨을 제가 인천시장 때 오픈한 사람입니다. 나한테 고마워해야 될 사람이 오히려. 예. 무슨 일을 했다고? 부도위기에 인천을 구하고 인천을 제가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유치하고 인천의 산업 구조를 개편했던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이번 29표 차로 엑스포 실패했지만 저는 네. 독일 빈하고 치열한 경쟁을 해서 GCF 그린 클라이미트 펀드 세계 녹색 기금 본부를 우리나라 단군 이래 최초로 유엔 본부 기구를 유치한 사람이 저 송영길입니다. 예. 뭐 뭘 한 장관만 일을 한 게 아니고 오히려 내가 더 일을 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비교가 됩니까? 아니 이 소년급제라는 게 참 위험한 건데 네. 어렸을 때 사법고시 합격해서 검사하면서 갑질하면서 노동을 해봤어요. 땀을 흘려봤어요. 뭐 남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해봤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제 월급의 25%를 바포 최일도 목사님의 기부를 하고 예. 지금까지 다 기부하면서 제가 살아왔지 내 재산을 축적한 적이 없고 지금까지 부동산 투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부동산도 20 몇 평짜리 아파트 딱 한 번 몇 번 분양받은 것 외에는 부동산을 소유해 본 적이 없거든요. 예. 근데 제가 무능했습니까? 제가 5선 국회의원 변호사 인천시장을 했는데 제가 무능해서 했겠어요? 저는 일부러 저는 돈과 명예와 권력은 같이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네. 내가 정치하는 이상 예. 내가 재산을 축지하지 않겠다. 이런 철학으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사실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제 여권에서는 네. 뭐 물론 이제 재산 축제를 하지 않겠다는 소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그 재산을 불리는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시지만 여권에서 좀 공격하면서 했던 것은 뭐 자꾸 2000년 얘기를 하는데요. 그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대표님이 이제 그냥 돈을 못 모으신 거 아니냐, 뭐 이런 논리로 공격을 합니다. 그 그래, NHK 사건 얘기를. 윤희숙 전 의원이 그런 말씀하셨던데 예. 적어도 사실 윤희숙 의원은 오히려 윤석열 의원이 가는 술집보다 저는 훨씬 안 가고 누가 보더라도 여야 의원들이 송영길은 공부하는 국회의원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5개 국어를 구사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해오고 예. 수많은 정책적인 공부를 제가 해온 사람으로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도서관을 가장 많이 이용한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해요. 네. 여야가 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NHK 이거는 제가 초선 의원 때 내가 돈 내고 간 것도 아니고 그때 원내대표 선거가 치열해서 이상수 의원과 그때 정규란 의원 간의 원내대표 선거 때 막 당선된 초선 의원들을 선거운동 하려고 선배가 술 한번 맥주 한잔 사준다고 불러서 갔던 자리예요. 아. 이게 룸사롱도 아니고 그냥 단란 주점입니다. 그거 예. 한 사건이 임수경 씨의 무슨 그 예, 해프닝이 있어서 글을 이게 올리는 된 바람에. 건데 네. 그거 한 번을 가지고 이렇게 비약해서 떠들고 있습니까? 이렇게 재벌 그룹으로부터 리조트에서 접대받는 이 검사들, 강원도 별장호 김학의 사건부터 시작해서 성접대 의혹을 받은 검사들, 예. 수많은 범죄 비리 혐의가 검사들이 쌓여 있는데 그것들은 다 옹호하면서 네. 당장 자기 처남 한동훈 장관 처남은 2번이나 후배 여검사를 강제 추행해가지고 법정 구속이 된 집안 아닙니까? 예. 자기 장인은 주가 조작에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에 자기 딸을 학력 위조에 논문 위조 표절에 본인은 부동산 투기 의혹에 예.
좀 누구한테 확인- 그걸 말할 수가 있는 뭐 겁니까? 확인된 것들은 아니니까 뭐 학력 위조 마찬가지죠. 뭐 이런 그 것들은, 서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확인되지 않는 이야기를 그렇게 하냐는 거죠. 예. 일단 지금 한동훈 장관 얘기까지는 해봤는데 일단 네. 뭐 그 어떤 생각이신지는 확실히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사실 근데 대표님은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이제 검찰 수사는 받고 계십니다. 물론 여기에 있어서 상당히 억울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게 좀 탄압 수사다 뭐 이렇게 보시는 입장이신 거죠? 국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프랑스에서 교수로 월급을 받고 강의를 하고 있었어요. 예. 국가대 일종의 신용도가 있는 거잖아요. 제가 마크롱 대통령도 만나고 프랑스 상호원들 만나면서 저도 부산 명예 시민으로서 엑스포 유치 활동을 했습니다. 네. 유럽의회도 벨기에도 가서 브뤼셀에도 가고 야당 인사, 야당 전 대표가 초당적으로 하면은 도움이 될 텐데 그런 사람을 그냥 무슨 큰 죄를 지은 것처럼 저를 소환한 거 아닙니까? 해놓고 지금 7개월째 불러 조사도 안 하고 있잖아요. 이 보수적인 이 채널의 이 댓글 보면은 야 송영길이 너 왜 빨리 수사해서 감옥 가라 이럴 텐데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검사들이 증거가 있으면 나를 불러서 처리를 해서 7개월 동안 이러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건 예. 증거를 조작하는 거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탄압이죠. 네. 완전한 정치적 탄압이고 정치적 이 수사인데 이문정 검사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이 특수부 검사들은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사냥을 하는 것이다. 사냥을 하는 것이다. 타겟을 정해놓고 그렇죠. 하는 것이다. 예.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맨날 그러면서 7개월 동안 증거가 없어 송영길을 소환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검찰입니까? 이런 검찰이? 이게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줄 사기범들 예. 얼마나 많아요. 이정석 검사 그 처남이 마약을 했다는 의혹이 있어서 그 부인이 가서 머리 모발까지 채취해 갖다 줬는데 증거 채택도 하지 않고 압수수색도 안 하고 윤석열 대통령 처남은 핸드폰 압수수색하자고 경찰에 했더니 다 기각시켜버리고 다 뭐하는 것들 자기들 관련된 걸 전부 영장을 기각하고 막고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2012년 제가 인천시장 시절에 스카이 72에 자기 후배 윤대진의 형 윤우진 전 용산서장으로부터 골프 접대 의혹을 받았다는 의혹 때문에 경찰이 6번이나 스카이 72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6번이나 검찰이 기각했습니다. 예. 이렇게 자기들 문제는 철저히 보호하고 있고 지금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문제는 48차례나 통정허위 그 계정을 사용한 흔적이 이미 나와서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 대표가 1심에서 유죄 실형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공범으로 추정되는 김건희 여사는 소환 조사는커녕 서면 조사도 안 하고 있잖아요. 공교롭게도 이것을 담당한 부서가 저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입니다. 예. 최재원 부장검사, 송경호 지검장한테 묻고 싶어요. 아니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은 소환 조사도 안 하면서 이 당내 선거의 2년 전 사건에 네. 내가 지금 현역 국회의원도 아닌데 내가 불체포 특권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근데 뭐 이렇게 나를 어느 정도 공격했어. 수사를 다 했다고 설명하니까 그리고 아까 그 스카이 소환 조사도 안 하고 아니 예. 서면 조사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제 주변은 100여 명을 불러다가 지금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데 송영길 주변 사람들을 네, 어떻게 김건희 여사를 소환도 안 할 수 근데 있냐고요. 대표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어쨌든 이제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서 네. 구속된 사람들이 있고 네. 실제 뭐 현역 의원까지 구속이 된 네. 정황이고 중간 전달 책들은 일단 다 구속이 됐잖아요. 네. 근데 대표님 입장에서는 뭐 모르는 일이었다라고 할 수는 있는데 어쨌든 이제 최종 수혜자였던 건 맞으니까 그렇다면 이게 뭐 법적으로 만약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신다 해도 도덕적 뭐 도의적으로 뭔가 책임은 없는 건가요? 아니 손준성 검사의 검찰 사주 사건이라든지 모두 그리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최종 수혜자로 되는 사건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윤석열 수사합니까 지금? 아니 어떻게 검찰총장이 자신이 또 오른팔을 데리고 자기 장모 대응 사건을 문건을 만들어서 대응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대검찰청이 윤석열 총장 개인의 무슨 가족 로펌입니까? 예. 이런 짓을 하고도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비난도 하지 않아요. 저한테 무슨 이야기하는데 윤석열 대통령 미국 가서 XX라고 국회 XX라고 아예 욕을 하고 다녔잖아요.
그거는 뭐 아니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대통령실에서. 아니죠. 그거 XX는 했죠. 단지 이게 미국 국회가 아니라 한국 국회라고 한 거죠. 그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죠. 바이든을 날리는 면이라고 부정했지만 이 XX라는 말은 부정하지 않았어요. 대통령실에서도. 대통령실에서는 제가 이제 그때 대통령실 아니, 출입이었고 어찌됐건 출장을 그거 같이 갔는데 국민들의 지금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의 귀를 청력을 다 그 의심하게 만드는 이런 지록 유마의 세상이 돼서는 안 되죠. 근데 제가 이제 계속 여쭤보면 대통령과 좀 비교를 하시면서 만약에 그러면 송영길이 죄가 있다면 대통령도 똑같이 죄가 있다 뭐 이런 논리이신 것 같습니다. 뭐 최종 수혜자가 대통령이 되는 사건이 그러니까, 있다면 예. 법치주의라는 게 그거잖아요. 법을 제정하고 집행한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법치주의지. 법을 가지고 있는 집권 세력, 집행자들은 전혀 오히려 검찰이 수사는커녕 오히려 변호사처럼 방어막을 쳐주고 예. 그나마 경찰이 수사하려는 걸 다 차단시키면서 야당 전현직 대표만 이렇게 죽으라고 수사하는 것은 이거는 공적인 권력이 아니라 사적인 조직 폭력인 거예요.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말한 대로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고 보복하면 깡패라 그랬거든요. 그 말이 가장 들어맞는 상황인 거죠 지금. 뭐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얘기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어제 보니까 제 대표님이 이제 SNS에 네. 글을 네. 올리셨더라고요. 네. 이게 지금 이제 전현직 대표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상 하명 수사다. 네. 뭐 이런 논리이신 거죠? 그 글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장관이 아예 노골적으로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헌법의 원리를 부정하고 야당의 전현직 대표가 유죄 확정된 범죄인 취급을 하면서 사실상 헌법을 부정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고 이렇게 대통령과 장관이 사실 민주당의 전현직 대표에 대해서 사실상 유죄 의심증을 가지고 이렇게 발언을 해간다는 것은 사실상 하명 수사로 보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황운하 경찰청장은 아니 오히려 당시에 김기현 그 울산시장과 그 동생 김사면이 있어요. 예. 근데 그 30억 그 부동산 시행 계약 관련된 뇌물 어떤 부정한 의혹이 있어가지고 김흥태라는 사람이 이들을 고발했는데 이거를 무혐의 처분하고. 김기현을 소환 조사도 안 했어요 황운하 청장이. 근데 무엇가 하명 수사인지 나는 이해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일단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검찰 수사 단계에서 나온 의혹이라면 사실 이제 반박하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긍은 할 수도 있을 텐데 어제 1심 법원에서 일단 네. 그 개입이 있었다라는 부분은 인정을 했고 그리고 집행유예가 아니라 실형을 다들 선고를 받으신 거잖아요. 네. 박형철 전 비서관만 제외하면. 그렇다면 법원이 인정한 건데도 이건 문제였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 법원의 판결은 일단 모든 우리 국민들은 법원이 판결되면 일단 존중을 하는 거죠. 예. 그러나 다툼의 소지가 있으니까 항소하는 거잖아요. 그 판결 내용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고요. 예. 그래서 아마 항소심에서 저는 바로 잡혀지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검사들이 프레임을 한번 만들면 상당히 어려워요. 우리 국민들도 얼마나 억울한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한 22일 동안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농성을 했잖아요. 예. 나를 소환해라. 제가 아마 범죄 수사를 받는 사람이 이렇게 강력하게 검찰한테 나부터 수사해라고 2번이나 제가 검찰청을 갔잖아요. 이게 준비가 안 됐다. 예. 오지 말아라. 좀 기다려라. 네. 7개월 동안 준비가 안 됐다. 어찌됐건 22일 동안 하고 있는데 거기에 수많은 우리 국민들이 재판받으러 오신 분들, 수사받으러 오신 분들 정말 인생의 어떤 질문을 짊어지고 3년, 4년째 그렇게 재판하고 있는 분들이 저를 보면서 와서 여러 가지 하소연을 해요. 이야기를 듣다 보면 네. 다시 한번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뭐라 그랬냐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가 일단 기소를 한번 하면 네. 대법원가 무죄를 받더라도 한 3년 동안 이 숙련된 이런 법률 전문가 검사랑 공판장에서 만나면 이게 재앙이 될 뿐만 아니라 네. 인생이 절단 난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인생이 절단 내는 겁니다. 이 검사들의 공소권 남용으로 인해 가지고 수사권 남용으로 수많은 사람이 인생이 절단 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네. 자살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 구속시키고 양승태 구속시키고 자기 연손 동기 변창훈 검사가 투신 자살했어요. 알고 계시죠? 근데 사실 그때는 국정농단 수사가 문재인 정부에서 이루어진 거였으니까. 아니 문재인 정부라도 예. 그런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하라고 시켰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이 시키진 않았지 않습니까? 지금은 검찰총장 출신은 완전히 장악이 돼 있는 거죠. 지금 검찰총장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처럼 청와대도 압수수색하고 자기 상관인 조국 법무부 장관을 압수수색합니까? 만약에 이원석 총장이 윤석열 총장을 따라선다면 예. 한동훈 장관의 혐의에 대해서 압수수색해야죠. 혐의가 있는 사건이 있죠. 있다면요? 혐의가 왜 없어요? 지금 윤석열, 한동훈, 변지혜 씨도 수차례 고소를 해놨고 태블릿 PC 주가 조작 그 태블릿 PC 조작 문제로 박근혜 대통령 억울하게 구속시켰다고 주장하고 지금 태블릿 PC 조작 문제 다 지금 고발해놨는데 하나도 수사 않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국정농단 수사라든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뭐 이런 것들은 민주당 정권에서 했던 아니 부분인데. 진영 논리를 떠나서요. 이렇게 예. 언론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 저도 지식인으로서 예. 저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고 참여했지만 없는 증거를 조작해서 10% 잘못했는데 20% 100%로 처벌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걸 우리 어떻게 우리가 보수 진보를 넘어서 사실과 진실을 추구해야지. 예. 저쪽 편이라 그래서 증거를 조작해서 처벌하면 이게 민주국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조작된 증거로 탄핵을 했으면 탄핵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탄핵은 말씀드린 대로 이거 아니라도 태블릿 PC는 국정농단의 매개 한 수단에 불과했고 예. 직접적으로 여러 가지에 그 관여된 K재단, 미르재단에 대한 3자 뇌물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예. 사유가 있기 때문에 저는 네. 탄핵은 정당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PC 건은 그 여러 가지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예. 사실 의원 그 대표님 모시고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게 사실 신당 문제도 있어서 이슈를 좀 넘겨보려고 하는데요. 네. 비례 신당을 만들 것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좀 실제로 구상하고 계시는 신당은 어떤 당의 모습인가요? 일단 그 연동형이냐 비례형이냐 이가지고 지난 4년 전에 논란이 돼서 야권 연합으로 국민의힘이 반대했지만 이게 통과됐잖아요. 예. 연동형 비례제가. 그래서 저는 이 법의 취지에 따라야 된다 보거든요. 그래서 먼저 국민의힘에 저는 요청합니다. 네. 위성정당 금지법에 참여해 주세요. 연동형 이 법이 실행 그 취지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께서도 연동형이냐 병립형이냐 회기냐라고 고민할 게 아니라 지금 기자회견을 통해 예. 국민의힘에다 촉구해야 됩니다. 위성정당 방지법 동의하면 현행대로 가겠다. 지금 근데 이재명 이재명 대표가 대표가- 고민하는 건 그거잖아요. 예. 뭐 쉽게 질 수는 없다. 이 표현은 뭐냐면 연동형 취지가 좋은데 이 법 취지를 국민의힘이 따라주면 좋은데 국민의힘이 비겁하게 위성정당을 만든단 말이에요. 병립형으로 돌아가자는 게 사실 여야의 사실 속내인 거잖아요. 네. 그런 이야기가 있는. 이제 우리 민주당은 양면이 지금 서로 갈등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지금 국민의힘 측에다 이재명 대표가 요청을 해야 된다. 조건부로 위성정당 금지법에 동의하면 네. 이 연동형으로 그냥 가는 거잖아요. 끝까지 그럼 동의를 안 한다. 네.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표는 선택지가 두 가지죠. 병립형으로 갈 거냐, 예. 아니면 그냥 연동형을 유지할 거냐. 그럼 여기서 위성정당을 만들 거냐 말 거냐에 또 고민에 빠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재명 대표나 저나 위성정당 안 만들겠다라고 몇 차례 저희가 또 이야기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두 분이서 따로 말씀을 좀 아니 나누셨- 공개적으로. 공개적으로, 예. 언론에.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대안은 뭐냐.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고도 국민의힘 위성정당을 이길 수 있는 방안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 그게 뭐냐. 아니 저 송영길이나 조국 뭐 지금 논의되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네. 용해인 신당이나 이런 예. 소위 이 윤석열 정권에 반대하고 선도적으로 실천하고 투쟁하고 있는 세력들이 모여서 가칭 윤석열 퇴진당 연합당을 만드는 거죠. 네. 이 당이 사실상 민주당이 우당으로 승인을 해주면 예. 민주당 지지표가 위성정당보다 더 많은 표가 집결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와 더불어 이준석 신당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준석 이현주 신당이 국민의힘 위성정당을 갉아먹을 것이다. 그래서 더 큰 반윤 전선이 만들어질 수 있다. 예. 이렇게 되면 제가 거기에 역할을 할 생각이 있다. 이런 취지인 것입니다. 근데 그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네. 대표님 같은 경우는 간접 소통이 있다라고 했는데 네. 조국 전 장관은 바로 선을 그었어요. 신당 네. 논의 안 한다. 네. 뭐 진실은 뭔가요? 물밑에서 좀 접촉하고 계세요? 뭐 꼭 접촉을 떠나서도 그 동병상련의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검찰의 탄압을 받았던. 그리고 조국 전 장관께서는 지금 내년 2월에 아마 항소심 선고가 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단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 게요. 네. 이준석 전 대표가 당은 다른데 두 분 관계가 되게 좋으신 것 같아서 네, 네. 아까 잠깐 언급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준석 신당과도 뭔가 선거 연합이랄까 연대 이런 게 가능한 상황인가요? 함께 가는 것이? 그거는 안 되겠죠. 그거는 경쟁하는 것이고 예. 이제 선거 끝나고 나면 사안별로 네. 연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준석 전 대표께서 홍범도 장군 흉상철거 강력 반대, 예. 그다음에 최수근 상병 문제에 대한 박정훈 대령 이 항명 기소 절대 반대,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협력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저는 우리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 저런 검찰 범죄 카르텔 세력들을 예. 빨리 척결해내고 네. 이준석, 유승민 같은 좀 경제도 알고 좀 외교도 아는 네. 좀 상식적인 합리적 보수 세력이 좀 주도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예. 검사들 맨날 일생 동안 사람 잡아고 범죄자들 수사하고 술 먹고 골프 접대 받고 재벌들한테 접대 받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나라를 끌고 예. 와요? 이번에 도대체 119대 29가 뭡니까 이거 예. 이거 엑스포 이거 엑스포. 정말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 선진국이 갑자기 후진국으로 전락됐고 이렇게 후진 대한민국 만들자마자 후진 예. 후진 대통령, 후진 법무부 장관 인사검증도 이렇게 후지게 해가지고 인사권을 왜 민정수석을 없애서 법무부 장관이 다 가져가가지고 이런 신원식 같은 사람을 국방부 장관 시키고 김행시키고 네. 뭐 하는 거예요 정말 이게 도대체 인사 실패에 예. 책임을 져야 될 장관 아닙니까? 뭔가 대통령 이하 여러 국무위원들에게 상당히 좀 맺힌 게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예. 대표님 얘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